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이 뛰게 될 3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의 결승전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리그죠. 과거에는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이천수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리그이기도 한데요. 2008년 결승전이 또 생각나네요. 네, 포거슨 감독. 어쨌거나 올 시즌처럼 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무려 3이나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 남의 리그만은 아닌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 챔피언스리그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의 손흥민, 짤츠부르크의 황희찬, 발렌시아의 이강인 세 선수 모두 선발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곧 시작될 1라운드 경기를 앞둔 각 팀들의 상황과 상대팀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세르비아의 크르베나 지베즈다,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와 함께 B조에 속해 있는데요. 첫 상대는 그리스의 강호인 올림피아코스입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투호스 레이스라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첫 시합 망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조심스러워야 하는 그런 경기고요. 이 시합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1시 55분에 킥오프합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이죠. 아프리카TV에서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올림피아코스의 홈인 피레아스, 아테네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그리스 리그 준우승팀인 올림피아코스는 홈에서 무척 강한 팀입니다. 2014년에는 맨유, 2015년에는 유벤투스를 각각 챔피언스리그 16강과 조별리그에서 홈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선발 출전 예상해 봅니다. A매치 2경기 다 뛰고 돌아와서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 풀타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아낄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토트넘의 부상이나 컨디션 안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 스쿼드를 대폭 교체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델레 알렌이 여전히 좀 상태가 좋지 않고 로셀소는 아예 부상으로 좀 빠졌고요. 루카스 모우라 정도를 제외하면 공격 대체 자원이 딱히 눈에 안 띄는 게 지금 토트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독 입장에서는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이 주말 레스터시티, 그리고 다음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는 있는데요. 손흥민을 빼는 시합이 올림피아코스전보다는 다음 주중에 있을 리그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리그컵이 상대가 4부 리그 콜체스터거든요. 상대팀 올림피아코스가 그리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것도 제 예상 또는 기대의 근거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올 시즌 리그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아직 무실점 중이고요. 챔피언스 리그를 예선 2라운드부터 참가했기 때문에 6경기를 치르고 본선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6경기에서도 실점을 한 골밖에 하질 않았어요. 굉장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나름 자신감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공격을 최대한 날카롭게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대폭적인 공격 라인업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초장에 꼬이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는 공격도 인상적인 팀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발부에나가 플레이메이킹을 담당을 하고요. 또 모로코 국가대표인 엘 아라비 선수가 골잡이로 나섭니다. 엘 아라비는 우리에게도 조금 익숙한 선수죠. 알두하일, 카타르 리그에서 남태희 선수하고 3년 동안 호흡을 맞췄는데 이 선수 결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카타르 리그에서 득점왕만 2번 했고요. 알두하일 뛰는 89경기에서 무려 102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카타르 리그가 아무리 수준이 좀 유럽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3년 내내 이 정도로 꾸준히 골을 넣었던 선수라면 충분히 경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시즌 그리스 리그 와서도 벌써 6경기 4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수비의 핵인 세메두, 그리고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1위였던 포르투니스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2경기입니다. 2조에 속한 황희찬의 팀 짤츠부르크는 벨기에의 행크와 홈에서 1차전을 갖습니다. 2조에는 리버풀, 나폴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와 행크는 서로가 서로를 제물로 여길 만한 그런 경기인데요. 두 팀 입장에서는 정말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시합입니다. 짤츠부르크는 사실 좀 재밌는 게 이제 같은 조에 속한 리버풀하고 약간 좀 은인 관계? 네, 오스트리아 리그 우승팀인 짤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리그 순위가 10위이기 때문에 우승을 해도 챔피언스 리그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쳐야만 본선에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 리그 2위까지 하면서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한테 주어지는 자동 진출권이 리그 순위 11위인 리그의 우승팀에게 본선 직행 티켓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짤츠부르크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도 본선에 올라올 가능성은 뭐 꽤 높았긴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계인 팀이 한 주 해석한 것은 좀 재밌는 부분이죠. 짤츠부르크의 올 시즌 초반 기세는 놀랍습니다. 개막 이후 8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이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리그 2차전 라피드 비엔 원정 2대0 승리를 제외한 7경기에서 모두 4골 이상의 대량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수 대부분이 뭐 서너 골 이상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오스트리아 리그가 빅리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황희찬 선수 리그 6경기 출전했는데 이 중 선발로는 3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벌써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4골 그리고 6도움. 물오른 기량이죠.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부인 함부르크에서 임대되어 뛸 때만 해도 1년에 2골밖에 넣지를 못했던 황희찬인데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이죠. 지난 주말 리그 7라운드 하트베르크전에서 짤츠부르크가 7대2 대승을 거뒀는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는 뛰지 않았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은 있었습니다만 출전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9월 5일 조지아전 A매치 뛰고 나서 열흘 넘게 경기를 좀 쉬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선발 출전을 기대할 만한 이유인데요. 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활기찬 플레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짤츠부르크는 4-4-2 포맷을 기반으로 3-5-2를 병용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주포인 할란드와 함께 최전방 콤비를 이뤄서 투톱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출신의 제시 마치 감독이 노르웨이 출신의 2000년생 공격수인 할란드를 메인 스트라이커로 쓰고 있고 황희찬과 잠비아 공격수 다카를 번갈아서 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할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던 선수죠. 노르웨이 소속으로 출전한 20세 월드컵에서 온두라스전 한 경기에서만 9골 넣어가지고 무려 득점왕을 차지했던 아주 희귀한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선수입니다. 올 시즌 짤츠부르크 소속으로 리그 7경기 출전했는데 무려 11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윙을 나눠 맞는 일본 선수들인데요. 왼쪽에 오쿠가와 오른쪽에 미나미노 각각 두 선수 모두 리그 3골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공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짤츠부르크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주전 미드필더였던 사마세코 선수가 독일 호펜하임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적절하게 메우지 못한 부분인데 하지만 공격력이 좀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공격력을 앞세워서 행크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짤츠부르크의 상대인 행크는 벨기에 리그 우승팀입니다. 벨기에 내에서도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아닌데요. 예로부터 유스 아카데미가 더욱더 유명한 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리버풀의 디보크 오리기,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크루트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크리스티안 베케테 이런 선수들이 행크 유스 출신 선수들이고요. 스카우팅도 굉장히 좀 잘하는 팀으로 유명한데 나폴리의 쿨리발리, 레스터 시티의 은디디,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선수들이 행크에서 중용이 되면서 더 큰 리그로 팔려간 그런 선수들입니다. 행크의 에이스는 지난 시즌 23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올랐던 탄자니아 공격수 사마타입니다. 이 친구가 좀 A매치 갔다가 무릎을 다쳐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경기 빠졌는데 그 경기에서 행크가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공격에서 사마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아마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행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호주 출신의 주전 골키퍼인 데니 부코비치도 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은 행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를 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영국 런던으로 원정을 떠나는데요. 상대는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첼시입니다.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를 하는데요. 발렌시아가 속한 H조는 첼시, 또 아약스, 프랑스의 릴, 이 듣기만 해도 빡빡한 구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그룹인데요. 매경기 살얼음 승부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강인이 속한 발렌시아는 최근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멀쩡히 팀을 잘 이끌던 마르셀리노 감독을 잘랐고요. 이제는 발렌시아 부흥의 주역으로 꼽히는 알레마니 단장까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탓에 최근 선수들이 경기 전후 공식 기자회견까지 거부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더욱더 좀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팀 분위기 아무튼 좋지 않고 후임 셀라데스 감독을 선수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 2대5로 대참패를 했죠. 팀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만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전에 후반 22분께 교체 투입이 됐고요. 이제껏 뛴 리그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을 했는데 패스도 좋았고 탈압박, 슈팅도 괜찮았고요.
셀라드스 감독이 아직 전임 감독이 있었던 사사이 선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출전하게 된다면 첼시 상대로 좋은 모습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첼시는 한국 유망주와는 좀 인연이 있는 팀입니다. 지난 2010년 여름 당시 국내 팬들도 잘 알지 못했었던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첼시전 프리시즌 경기였는데요. 당시 함부르크 소속의 만 17세 공격수였던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존 테리와 카르발료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골 넣고 얼마 안 있다가 테리한테 밟혀서 부상으로 이제 몇 주를 쉬게 되긴 했습니다만 경기 중 다쳐놓고도 경기 끝나자마자 싸이월드에 글을 올렸어요. 얘들아 나 드록바 유니폼 받았어, 골 넣었어, 뭐 이런 거 올렸었는데 이런 자랑을 하던 어린 손흥민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벌써 9년 전이네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첼시는 전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죠. 이적 시장 징계로 선수 영입도 못했고 감독도 경험이 많지 않은 초짜 지도자고요. 물론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 지도를 했지만 2부 리그였고 아무리 그래도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챔피언인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만만하게 볼 상대는 결코 아니고요. 발렌시아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원정이 될 겁니다. 램파드 감독 취재의 첼시는 출발이 좋지 않긴 했습니다. 올트래포드 원정으로 시작한 리그 개막전에서 0대4 참패를 했고요. 하지만 그 뒤 경기력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그 성적 2승 2무 뭐 괜찮죠? 지난 주말에는 공격수 타미 아브라함이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램파드 감독의 페르소나인 메이슨 마운트, 또 수비 쪽에 피카요 토모리가 첼시 유스 출신 선수들을 램파드 감독이 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자리를 좀 빨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비 쪽에서 콤비네이션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발렌시아가 좀 더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빠른 역습을 구사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온 UEFA 챔피언스 리그 우리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